오늘 새벽에 이제 처음으로 FOMC 회의가 2023년도에 열렸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었는데 금리는 역시 시장의 예상대로 0.25bp가 올랐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올해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게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인데 이 세 번의 FOMC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냐,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이거의 주요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파월은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023년도 약 1%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달, 3월달, 5월달 세 번의 회의에서 0.25, 0.25, 0.50이 됐든 아니면 0.25, 0.50이 0.25가 됐든 세 번에 나눠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월달 어저께 0.25로 올려놨기 때문에 자, 3월달하고 5월달 두 번 남아있는데 3월달과 5월달을 보게 되면 자, 0.50 다음에 0.25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0.25 다음에 0.5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세 번에 하고 나서 이제 6월달, 7월달부터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겁니다. 금리 인하도 없을 거고 금리 동결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파월의 의장의 내용을 좀 읽어보자 그런다면 기존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언급을 해놨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시장은 반응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0.25bp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나스닥만 어저께 올랐단 말이에요. 나스닥만.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마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시겁했을 겁니다.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만약에 어저께 다우도 똑같은 상승폭으로 나왔다 그런다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 어제 상승장은 나스닥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을 제가 어디까지 본다 그랬죠? 750까지 본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야, 미국장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주식을 그러면 확대를 하고 주식을 많이 사놔야 되는 시점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구간이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인데 한 번의 하락, 두 번의 하락, 그리고 세 번의 하락을 두드러 맞았어요. 38을 맞았죠. 자,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아주고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 상승이 여러분 눈에는 뭘로 비춰집니까? 늘 그렇지만 금융경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융경제의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금융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우선입니다. 이 실적이 바탕이 돼야지만 금융시장은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에 올라가는 이 장세가 정말 실적이 탄탄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서 올라가는 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튼튼하고 금융의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멈춰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2월달에 25bp를 올렸어요. 자, 3월달에 50bp를 올릴지 25bp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50bp 아니면 25bp. 자, 만약에 그리고 5월달에 25bp 아니면 50bp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봤을 때 50bp가 한 번 나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시장은 다시 꼬꾸라질 겁니다. 다시 꼬꾸라질 거예요. 왜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투자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50bp가 3월달에 인상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무조건 바뀌어요. 뭐야? 금리를 왜 또 올리는 거야? 25bp가 아니었어? 50bp를 올린다고? 뭐지? 실망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단기적 충격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3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몰라. 나도 왜 파월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지금의 상승에서 신규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숫자를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줄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온다, 지수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올라온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해나가면서 손실률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신규 종목을 사서 늘려야 될 때가 아니라 현금을 써야 될 때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것만 좀 올라오면 팔아서 이걸 다시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를 하죠. 3월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계 감사 시즌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월달까지 실적 발표가 있다고 그랬죠. 4분기 실적 발표.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갈지 아니면은 시장이 고점을 어디서 꺾이고 무너질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염려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미국과 디커플링이 일어날 때. 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미국의 경제 상황하고 달라요. 걔네들이야 워낙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전 세계 경제 자체를 좌지우지하니까 판때기가 크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출 국가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근데 무역 적자가 지금 이번 달도 무역 적자래요. 13개월인가 14개월인가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상황은 좋아질 망정 우리나라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격화가 된다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일어납니다.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게 첫 번째로 걱정되는 거예요. 미 증시와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같이 움직이는 건 커플링이라 그러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디커플링이라 그러는데 이 디커플링 현상이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월봉 차트가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윗꼬리를 만드는 이런 패턴으로 마감이 될까봐.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고점에서 신규 종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던 사람들 고점에서 그대로 다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규 종목과 현금을 써가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때가 아니라 3월달이 될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단타 정도 조금씩 하면서 현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종목 특정 집어넣는 것들을 조금씩 매수해 간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시겠죠? 뭐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인 거고 시장 뚜껑 까봐서 더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나서 투자 전략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세요. 뭐 생각의 차이야 주식의 시장의 차이야 다 서로 다르게 보는 건데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 이런 게 어딨어. 언제든 틀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제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용재형 생각에 공감을 해. 그러면 공감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